강영아, 오늘은 무슨 재밌는 책이 있어? 오늘은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많이 공감한 소설을 소개해드릴게요. 저한테 3살 차이 나는 남동생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부모님도 두 분 다 경상도 분이고 막 그래서 그런지 사이가 막 살갑고 막 이것저것 챙겨주고 이런 사이는 아니에요. 근데 막 속으로는 되게 아껴준단 말이에요. 사실 나도 남동생이 있어서 마음은 그런데 진짜 남동생이랑은 되게 표현하기가 힘들더라고. 좀 오글거리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이 소설도 남매가 주인공인데 남 얘기 같지도 않고 좀 찡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마침 작가님도 부산에서 태어나셨더라고. 좀 경상도 바이브의 느낌의 남매인 거예요. 막 무뚝뚝하면서 서로를 신경 쓰는 이 남매 이야기가 되게 공감도 되고 읽으면서 내 동생 마음도 이랬던 건가? 생각도 해보게 됐어요. 주인공 이름이 민지랑 민준인데 민지가 누나예요. 둘이는 학교 때문에 서울에서 같이 자취 중이에요. 원래는 제주도 사람인데 근데 요 몇 주간 말을 못했어요. 막 민지가 한 달 전에 애인이랑 헤어지고 나서 집에 오자마자 막 방으로 들어가고 그랬거든요. 헤어졌어? 근데 오늘 딱 민준이가 집에 들어가니까 정말 오랜만에 민지가 라면 먹을래? 라고 말을 건 거예요. 근데 민준이는 이미 저녁을 먹고 와서 그냥 안 먹겠다 하고 방에 오긴 했는데 마음이 되게 불편한 거야. 그러다가 이제 좀 괜찮아져서 말 건 거 같은데 그전에도 다정한 남매 사이는 아니어서 막 헤어졌을 때도 아무것도 못 해줬는데 막상 계속 모른 척 하려니까 좀 신경이 쓰였던 거지. 그러게, 또 가족이라고 해도 이별을 하고 그러면 좀 눈치 보여서 먼저 말 걸기도 그렇고 좀 더 내가 눈치를 보게 되는 것 같아. 사실 저도 동생한테 안 좋은 일 있어 보이면 막 궁금해도 오히려 가족이라서 좀 모른 척도 해주고 아무렇지 않은 척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없었던 일처럼 볼 때 있거든요. 그나마 저는 동생이랑 종종 이야기를 하는 편인데 민지랑 민준이는 개인적인 얘기는 거의 안 하는 사이였던 거야. 그래서 갑자기 연애 얘기를 묻기도 어색하고 민준이가 아는 누나의 연애 관계는 초등학교 6학년 때 누나를 쫓아다니는 축구 좋아하는 남자애가 전부였대요. 그 남자애가 민지한테 연애 편지도 자주 썼는데 민지가 집에 와서 한번 펼쳐보고 쓰레기통에 버리고 그랬거든요. 편지를 정성껏 써서 줬는데 버린다고? 별로였나 보다. 민지랑 민준이가 원래 제주도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때 어렸던 민지가 어떻게든 섬을 벗어나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해야겠다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민준이는 누나가 공부하느라 연애에는 관심 없는 줄 알고 아니면 그 남자애를 싫어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축구부 남자애가 민지 집을 지나칠 때마다 누나가 피아노를 치더라고. 그러면 남자애는 벽에 기대서 그 노래 듣다 가고. 그럼 사실 민지도 마음이 있었는데 공부해야 되니까 그 마음을 살살맞게 그렇게 감춘 거네. 그치. 겉으로는 되게 차가운데 속으로는 엄청 신경 쓰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민지는 결국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에 있는 학교에 가게 되고 민준이도 재수하러 서울에 올라와서 누나랑 같이 살게 돼요. 서로 일정이 너무 달라서 같이 살아도 거의 못 마주치는데 누나가 너무 바빠 보이긴 하는 거예요. 학점 관리하랴 아르바이트 하랴 거의 잠을 못 자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탈모가 생긴 거예요. 근데 또 서로 막 다정한 말을 해주는 스타일은 아니니까 민준이가 용돈을 모아가지고 탈모 샴푸랑 린스를 화장실에 탁 사잖아요. 근데 자기는 비누밖에 안 쓰는 사람이거든? 머리부터 발끝까지. 근데 민지도 고맙다는 얘기 안 해. 현실 남매야. 진짜 현실 남매. 고맙다고 할 만한데. 그래서 어느 날은 학원비 때문에 민준이가 다니는 재수학원에 민지가 찾아가요. 가보니까 이렇게 되게 독서실처럼 따닥따닥 붙은 자리에서 애들이 막 컵라면이나 편의점 도시락 같은 인스턴트 먹고 있고 창문도 밖에 안 보이게 일부러 종이 박스 같은 걸로 다 막아놓고 교실 뒷문도 이렇게 막혀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막혀있냐 물어보니까 애들이 도망간다고 수업 도망 못 가게 한다고 그렇게 막아놓고 그래서 민지가 그걸 보면서 여긴 대체 왜 이러냐 하니까 민준이는 또 기분이 상한 거예요. 민지는 어릴 때부터 학원도 안 다니고 공부도 잘했으니까 이런 데는 처음이다. 약간 되게 신기하다 이런 느낌으로 구경하는 것처럼 들리니까 자존심이 상했네. 자존심 상해 있는 상태에서 민지가 가는 길에 내가 널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겠다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학교 잘 가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민준이가 완전 그거 듣고 자존심이 상한 거지. 근데 사실은 그런 말이 아니었다는 걸 민준이가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 알아요.
대학 들어가고 나서 우연히 재수학원 홈페이지에 다시 가봤는데 그때 민지가 남긴 글이 있었던 거예요. 학생들 인스턴트만 먹게 놔두고 창문이랑 비상구도 다 막아놔서 환기도 안 되는데 학생들 건강이 너무 걱정된다고. 성적 잘 받게 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좀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거였네, 누나는. 그래서 저는 이 대목 읽고 되게 괜히 울컥한 거예요. 저는 동생한테 과연 이 정도로 마음을 써준 적 있나 싶어가지고. 사실 이 책이 단편집인데 그래서 뭐 짬짬이 읽기도 좋고 다양한 인물들이 나와서 되게 좋았거든요. 실제로 있을 것 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들의 진짜 일상을 그대로 그려줘요. 뭐 예를 들면 불합리한 대우 때문에 강의실 갑자기 뛰쳐나가는 시간 강사나 전 남친한테 400만 원 떼먹힌 여자나 학창시절 때 엄청 특이해서 그 선배 진짜 이상하다 이런 소문으로 자자했던 사람이 40대쯤 돼서 동창회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알고 보니 의외로 평범한 선배고. 소재들이 다 주변에 한 번씩 있을 법한 그런 얘기들이네. 또 되게 재밌겠다. 근데 엄청 특이한 인물이 나오거나 대단한 사건이 있는 건 아닌데 진짜 우리 옆에 있을 것 같은 나 같은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랑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라서 막 반성도 하게 되고 제가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들도 이해하게 되고 잔잔한 일드 느낌? 일드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일본 소설이야? 일본 소설 아니에요. 한국 소설. 그래서 뭐 재수하고 이런 것도 다 수능 배경. 특히 제가 소개한 에피소드는 형제 자매가 있는 분들이 읽으시면 진짜 엄청 울컥할 거예요. 언니도 동생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